삼중적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중적분은 말 그대로 적분기호가 3개가 들어있는 적분을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중적분을 공부했었고 또한 그 앞에서 단일적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적분기호가 하나가 들어있는 형태의 적분을 단일적분, 싱글 인테그랄이라 얘기를 하고요. 적분기호가 2개가 들어있는 것을 더블 인테그랄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중적분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단일적분에서 P적분 함수가 양수면 단일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곡선 아랫부분과 X축, X = A, X = B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중적분을 배웠을 때 P적분 함수가 만약에 XY 평면 위에 떠있는, 즉 Z = fxy가 양수였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공면과 XY 평면상의 그림자 영역, 그 사이의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중적분의 의미였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혹시나 삼중적분에서도 이제 fxyz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떤 입체 영역 상에서 정의된 삼변수 함수에 대한 삼중적분도 역시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쉽게도 우리는 이 삼중적분은 기하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공간상의 적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꼴의 삼중적분은 그냥 단순하게 용어로서 그냥 초부피, 하이퍼볼륨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부피를 구한다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사실상 기하학적으로는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설명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삼중적분은 물리적 또는 과학적인 가치가 아주 큽니다. 특히 밀도가 주어졌을 때 삼중적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질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 이 절의 후반부에서 그와 같은 삼중적분의 응용 가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기하학적인 어떤 의미는 갖고 있지 않지만은 공학적이나 또는 물리학적인 의미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에서도 역시 삼중적분을 아주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중적분의 응용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부피를 구할 때 삼중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시 이 교재의 후반부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삼중적분은 부피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질량, 그 밖에 무게중심, 질량중심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할 때도 아주 필요한 적분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삼중적분을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삼중적분을 이해하기 쉽게 이중적분에서 접근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삼중적분도 적분 영역이 아주 간단한 경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어떤 경우가 가장 간단한 것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Y 평면에 평행하고 XZ 평면에 평행하고 YZ 평면에 평행한 직육면체의 그림이 있지요. 이와 같이 각각의 좌표 평면에 평행한 직육면체 상에서 정의된 삼변수 함수의 삼중적분이 가장 간단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입체 영역을 집합으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XY 평면에 평행하고 XZ 평면에 평행하고 YZ 평면에 평행한 형태의 이런 모양의 그래프는 X의 범위도 상수범위, Y의 범위도 상수범위, Z의 범위도 상수범위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X의 범위를 A부터 B, 그리고 Y의 범위를 C부터 D, 그리고 Z의 범위를 R에서 S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의 부등식으로 표시되는 이런 영역, 그림상으로 이해가 됐죠? XY 평면에 평행하고 XZ 평면에 평행하고 YZ 평면에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좌표 평면에 평행하게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Y 평면에 평행하게 절단하고 XZ 평면에 평행하게 절단하고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평행하게 절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블록 같은 것을 마치 벽돌 같은 것을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전체 입체 영역 B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내부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작은 직육면체 영역을 하나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자, 예를 들어서 수선의 발레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자, X축으로 수선의 발레 했을 때 여기 길이가 A고 여기가 B였다고 보겠습니다. Y축으로 각각 수선의 발레를 했을 때 여기가 C하고 여기가 D예요. 그리고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R에서 S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영역 안에 있는 한
작은 블록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안에 있는 작은 블록을 하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 작은 블록은 자, 이제 X축으로 쭉 잘랐을 때 I번째 위치, Y축으로는 J번째 위치, Z축으로는 K번째 위치에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블록을 크게 확대했을 때 이 블록을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Z축으로 K번째 블록이다는 뜻에서 이 작은 입체 영역을 BIJK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쪽은 I번째 영역이고 이쪽은 Y축으로는 J번째, Z축으로는 K번째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를 잘게 등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X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A부터 B였었죠. 그래서 전체 이 직육면체 입체 영역 B에 X축 방향의 길이는 B-A가 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등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L 등분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똑같이 등분했으니까 요 간격은 일정하죠. 그래서 이걸 델타 X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으로는 이 길이가 C에서부터 D까지였으니까 Y축 방향의 이 전체 집합 B의 Y축 방향의 길이는 B-C가 되는데요. 이것을 M 등분했다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 방향의 각각의 간격은 일정하니까 이것을 델타 Y라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Z축 방향의 간격은 R에서부터 S까지예요. S-R을 N 등분했을 때 이 간격을 델타 Z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절단했을 때 이 작은 영역의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는 각각 델타 X, 델타 Y, 델타 Z가 될 것이고 그것을 표시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체 영역 BIJK의 이 영역의 입체 영역의 부피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부피를 우리는 델타 VIJK로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직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X, 델타 Y, 그리고 델타 Z로 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중적분을 다음과 같이 약속하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IJK 영역 안에 있는 BIJK 영역 안에 있는 임의 한 점을 표본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본점을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Z축으로 K번째 위치에 있는 영역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첨자를 3개를 써서 표시할 것이고 표본점을 표시할 때 우리가 앞에서부터 많이 해왔던 것처럼 스타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I, J, K가 되고 스타예요. Z 그리고 I, J, K 스타 이와 같은 표본점을 하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표본점에서 정의된 3변수 함수를 F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 X, I, J, K 스타 Y, I, J, K 스타 그리고 Z, I, J, K 스타 자,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 각각의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부피 델타 VIJK를 곱하겠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해왔던 내용이죠. 영역의 크기에다가 함수값을 곱하죠. 그리고 이것을 보다시피 첨자가 3개니까 한 번은 I에 대해서, 한 번은 J에 대해서, 한 번은 K에 대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죠.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여기가 LMN으로 잘랐었죠. 그러면은 I는 1부터 L까지, J는 1부터 M까지,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것을 우리가 삼중 리만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삼중 리만 합의 극한을 취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많이 해왔던 거죠. 한 번은 L을 무한대로 보낼 것이고 또 한 번은 M을 무한대로 보낼 것이고 또 한 번은 N을 무한대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삼중적분 이렇게 해서 삼중 리만 합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할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은
이 극한값을 앞으로 우리는 다음같이 앞에서도 많이 왔던 것처럼 리미트하고 시그마가 한 짝이 인테그랄 기호로 바뀝니다. 책에는 리미트 하나 써 있고요. 첨자는 LM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자, 보다시피 리미트하고 시그마 한 짝이 인테그랄, 리미트하고 시그마 한 짝이 인테그랄, 리미트하고 시그마 한 짝이 각각 인테그랄로 바뀌니까 적분기호가 이렇게 3번 나타나는 삼중적분이라는 기호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체 영역 자체가 지금 B 안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뜻에서 B상에서 다음 같은 함수 fxyz의 삼중적분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이 극한을 앞으로 이렇게 이것으로 나타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트리플 인테그랄이라 얘기를 합니다. 삼중적분이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는 이 삼중적분은 하나의 기호의 표기에 불과합니다. 기호 표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려면 이것을 계산하는 순서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이와 같이 입체 영역 자체가 x도 상수범위, y도 상수범위, z도 상수범위가 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다음 같은 후빈위 정리에 의해서 이것을 아무 변수에 대해서 적분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해서 x, y, z가 모두 다 상수범위가 되는 이와 같은 꼴이라면 얘네들의 계산 방법은 다음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얘는 기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려면 다음같이 바꿔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것을 반복적분으로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삼중적분이고요. 여기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얘를 반복적분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는 x의 범위가 a부터 b, 그리고 y의 범위가 c부터 d, z의 범위가 r에서부터 s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구간을 직접 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반복적분으로 계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한 규칙을 정한 것은 이탈리아 수학자 이름을 따서 푸비니 법칙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는 푸비니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이 푸비니 정리는요, 보다시피 XYZ 순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순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변수가 3개고 이 변수 3개가 각각 다 상수범위라면 3팩토리얼계, 즉 모두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요.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다 나열해 볼까요? 자, x를 먼저 하고 이번엔 z를 하고 그 다음에 y를 나중에 해볼까요? x를 먼저 하면 a부터 b, z를 하게 되면 r에서부터 s, y를 나중에 하게 되면 c부터 d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x를 먼저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y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x, y, z에서 y를 먼저 하고 x를 나중에 하고 z를 맨 뒤에서 한다면은 y가 철수는 값의 범위는 c에서부터 d, x는 a부터 b, z는 r에서부터 s예요. 마찬가지로 y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z를 하고 그 다음에 x를 하게 될 경우에는 f, x, y, z 인테그랄 다 같은 적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6가지 적분의 결과가 모두 다 일치합니다. 자, 이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c부터 d, z가 취할 수 있는 값은 r부터 s,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a부터 b까지 있죠. 자, 이제 여기 보면 x를 먼저 하고 y를 먼저 했죠. 이번에는 z를 먼저 하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예,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z를 먼저 하는 경우 위에다 써볼게요. 삼중적분을 위에다 표시하고요. f, x, y, z라는 이 삼중적분을 실제 계산할 때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요. 어느 경우를 해도 적분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적분의 결과를 얻고자 할 때 물론 이걸 6가지 방법을 다 할 필요는 없겠죠. 매 문제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거나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어요. 자, 이제 얘를 z에 대해서 먼저 하고 x하고 y를 나중에 할 때가 있겠고요. 6가지 방법은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z를 먼저 하고 y를 두 번째로 하고 x를 세 번째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들 모두는 다 적분의 결과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c부터 d까지고요. 이제 z를 먼저 하니까 r부터 s, 그 다음에 y를 하니까 c부터 d, x를 나중에 하니까 a부터 b까지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이 변수의 총 개수를 나열하는 개수만큼의 적분의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걸 계산해도 적분의 결과는 항상 일치합니다. 적분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방법은 이렇게 3팩토리얼 계가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상수범위라면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런 삼중적분이 적분 영역이 항상 이렇게 좌표축에 평행한 그런 직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보장은 없겠죠. 이 도형이 조금이라도 회전이 되어 있거나 그렇다면 약간 돌아가 있다면 그때는 이렇게 X의 범위도 상수범위, Y의 범위와 Z의 범위도 상수범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반복 적분을 6가지로 풀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의 모양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된 형태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들을 용어를 한번 약속을 하고 가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정의입니다. 자, 직육면체 영역 위에서 함수 f의 삼중적분은 이 아래쪽에 극한이 존재할 경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다 풀어서 쓴 것 뿐이에요. 자,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이렇게 트리플 인테그랄 삼중적분이라 하고 이와 같이 간결하게 표시할 거고요. 실제 계산은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6가지 중에 어느 걸 써도 답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요거는 표본점을 잡을 때 이왕이면 그냥 I번째 위치, J번째 위치, K번째 위치 점을 선택하면 조금 더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 표본점은 아무거나 이 영역 안에 있는 아무 점이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요.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Z축으로 K번째니까 요 끝점이 있죠. 모술에 있는 끝점을 갖고 선택해도 어차피 이 영역 안에 있는 한 표본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시하면 훨씬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푸비니 정리로부터 이렇게 여기는 X, Y, Z 순서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순서 5가지를 추가적으로 여기다 더 표시했으니까요. 모두 다 직육면체 영역이었을 때는 모두 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예제를 하나 푼 뒤에 좀 더 일반화된 영역으로 확대를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영역을 볼까요? X가 상수범위, Y도 상수범위, Z가 상수범위입니다. 다음 삼중적분을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 이 삼중적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6가지 중에 아무나 계산해도 답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순서하고 다르게 선생님이 임의대로 아무 순서를 하나 정해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dx, dz, dy 요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하나를 선택해서 한 것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X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Y 순서로 적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적분은 X, Y, Z의 조합인데 X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Z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Y를 하기로 했었네요. 우리가 임의대로 선택한 것 뿐입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Z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3까지입니다. 이 적분 순서는 책의 순서랑 다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계산해도 결국 값이 같다는 것을 그냥 확인하려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머지 경우를 다시 이 수업이 끝나면 연습장에다 꼭 풀어보세요. 어떤 걸 계산해도 똑같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X에 대해서 편적분을 시도할 때 당연히 나머지 문자는 모두 다 상수 취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문자가 모두 다 상수 취급된다는 얘기였었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고요. X를 제한 나머지 문자 Y, Z의 조합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X를 0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X를 X에 적분하면 2분의 X의 제곱, 그리고 X의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1, 그리고 DZ, DY죠.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은 상수니까 적분교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2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리고 남은 것은 YZ의 제곱, DZ, DY가 됐습니다. 이제 얘는 반복 적분 형태죠.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걸 적분한 다음에 바깥으로 적분하면 됩니다. 이때 이 안에 걸 적분할 때 여전히 Z에 대해서만 적분하니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죠. 그래서 2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Z를 제한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니까 Y를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상수 적분의 성질상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Z의 접을 Z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3분의 Z의 3승, 그리고 Z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대입하고 나서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2의 3승은 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빼는 거죠.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게 3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거 빼니까 3분의 9니까 약분하면 3이죠. 3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2분의 3이 됐습니다. 이제 0부터 3까지 y dy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주어진 식에서 y를 y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이니까 2분의 3이 있었고요. 2분의 y의 제곱 그리고 구간 0부터 3까지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는데요. 요 2는 4가 됐죠. 2는 4, 3, 3, 9, 3, 9, 27 이와 같이 되는군요. 0을 대입해봤자 0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한 결과 4분의 27입니다. 라는 것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XZ, Y 순서로 계산했을 때 4분의 27이 얻어졌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무 순서로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다 상수 범위가 되는 경우라면 적분 자체를 아무거나 먼저 해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직육면체로 항상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일반화된 영역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같이 직육면체를 그려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직사각형이 여기 지워도 되겠죠. 자, 직사각형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영역에 대한 우리가 삼중적분을 어떻게 약속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안에 자, 우리 다음 같은 영역이 있었더라 볼게요. 자, 이제 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어떤 영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냥 임의대로 그린 것 뿐이에요. 즉 어떤 울퉁불퉁한 어떤 영역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영역을 2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 박스 모양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포장할 때 어떤 2라는 어떤 울퉁불퉁한 영역을 담을 수 있는 큰 상자를 이렇게 바깥에 B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직육면체 영역 B 상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삼중적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직육면체가 아닌 이렇게 울퉁불퉁한 영역 E 상에서의 삼중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같이 해볼 생각인데요.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함수 3변수 함수 fxyz를 다음같이 약속하겠습니다. x가 만약에 집합 2에 속한다면 그것은 소문자 f xyz가 된다라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합이 2에 속하지 않았어요. 즉 B에는 속하는데 E에는 속하지 않았더라 보겠습니다. 요런 데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요런 데 요 2를 벗어난 다른 영역에서 속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 함수 값을 0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된 삼중적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직사각형 영역 전체는 B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에서 정의된 이 삼중적분은 잘 들여다보면 집합 2와 2의 여집합, 전체 집합은 B라 보겠습니다. 두 영역으로 나눠서 이 함수가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2와 2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 두 개는 교집합이 공집합에 해당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 따로따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주어진 식을 다 따로따로 적분해 볼 거예요. 즉 둘로 분해해서 하나는 이 상에서 적분하고 또 하나는 이의 여집합상에서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에서 적분할 때는 이 대문자 F는 소문자 F로 바뀐다라고 이랬었으니까 여기가 소문자 F XYZ DV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의 여집합, 그러니까 2에는 속하지 않지만 B에는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B라 봤을 때 2의 여집합은 이 바깥 부분에 속하는 거예요. 바깥 부분에 속하게 될 때는 P적분 함수가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P적분 함수 0이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적분값 0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중 적분의 정의나 단위 적분의 정의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다시피 이렇게 시그마로 되어 있잖아요. 지워볼까요? 다중적분은 이렇게 영역의 크기와 그리고 함수값을 곱해서 다 더하고 극한치하는 거예요. P적분 함수가 0이면 당연히 전체가 0이 되니까 이 삼중적분 값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0이 되니까 얘만 남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보다시피 B라는 영역에서 정의되는 대문자 F를 삼중족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함수를 이렇게 약속을 했었으니까 이 영역 안에서의 소문자 F를 삼중족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얘를 넘어온 거잖아요. 일부러 이 집합, 아까 여기다 그렸던 것처럼 이 집합을 품고 있는, 이 집합 2를 품고 있는 큰 상자, 얘를 담은 큰 상자 B상에서의 적분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차곡차곡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는 이 일반적인 영역 2상에서 함수의 삼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이건 기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약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역 2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타입 1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대한 삼중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입체 영역을 우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공중에 떠 있는 어떤 입체 영역이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입체 영역을 XY 평면에 그림자를 비춰보겠습니다. XY 평면에 그림자가 비춰져서 그래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때를 타입 1이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2는 뭐냐면은 YZ 평면에다 투영을 시켰을 때 그림자가 YZ 평면에 나타내지는 경우, 그걸 타입 2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평면 XZ 평면에 그림자가 투영됐을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타입 1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까 상자 안에 들어가는 입체 영역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를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켰더니 XY 평면상의 그림자 영역을 D라 놓겠습니다. D라 놓고 위에 떠 있는 공면을 잘 살펴보면 아래 공면은 Z 이퀄 U1 XY로 되어 있고 위의 공면은 Z 이퀄 U2 XY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아래 공면과 위 공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아래 공면은 Z 이퀄 U1 XY, 위의 공면은 Z 이퀄 U2 XY로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입체 영역 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입체 영역 2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영역 2는 X, Y, Z 공간상의 점들의 집합인데 XY 평면상에서는 그림자 영역 도메인의 약자를 써서 그냥 편의상 D를 썼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아래 공면은 U1 XY로 위의 공면은 U2 XY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 삼중적분은 이런 기호 표기로 표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얘를 그럼 어떻게 적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얘를 적분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인테그랄. 자, 이제 XY 평면상에서는 D가 있고요. 이 삼중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자, XY 평면상에선 평면 영역에서의 이중적분을 나타낼 때 기호 우리가 많이 썼던 것처럼 DA를 쓰겠습니다. DV를 이렇게 얘가 Z가 XY 평면으로 XY라는 두 개의 독립변수에 의해서 표시되는 두 함수 사이에 있다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3변수 함수를 Z를 먼저 적분합니다. Z를 먼저 적분해요. U1 XY에서 U2 XY로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즉, 이것이 정입니다. 이 삼중적분을 만약에 XY 평면으로 투영을 시켰을 때 XY 평면 사이에 그림자가 있고 아래 공면과 위 공면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얘를 반드시 이렇게 Z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나머지는 XY 평면상에서 이중 적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체 영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만약에 Z를 제일 먼저 적분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 입체 영역에 Z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긋겠습니다. Z축에 평행하게, 즉 XY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직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아웃을 따질 겁니다. 마치 이중적분에서도
인아웃을 따졌던 것처럼 삼중적분을 계산할 때도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면입니다. 여기가 나오는 면입니다. 삼중적분에서 이제 이와 같이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체도형을 이런 경우라면 입체 영역의 그림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선택해서 인아웃을 따지면 되고요. 자, 만약에 Z축 방향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인아웃을 따져서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이 말의 의미는 곧 뭐냐면 XY 평면에다 다시 이 입체 영역을 투영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XY 평면에다 그림자를 비춰요. XY 평면에다 그림자를 비치면 이렇게 그림자 영역이 생기겠죠. 그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이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 D가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라면 아무나 먼저 접근해도 돼요. 왜냐하면 둘 다 상수 범위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위의 살을 들여다본 영역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불규칙한 영역으로 되어 있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상수 범위로 봤을 때 나머지는 변수 범위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켰을 때 그림자 부분이 위의 살을 내려다봤을 때 자,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제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이제 얘가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상수 범위로 보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변수 범위로 봤더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중적분에서 앞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자, 이제 x의 범위를 상수 범위로 y의 범위를 변수 범위로 본다면은 y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in, out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곡선과 나오는 곡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삼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꿀 때 규칙은 뭐냐면 안쪽은 항상 면이어야 돼요.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 D가 만약에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얘를 반복적분으로 바꿀 때요. 당연히 x의 범위가 상수 범위가 나중에 적분해야 되고요. y의 범위가 보다시피 들어가는 선, 나오는 선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y의 범위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곡선을 만약에 y는 이퀄 우리가 G1이라 쓸까요? 책하고 기호가 달라져도 상관없겠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y = G1에서부터 y = G2x라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선은 G1x가 돼요. 책하고 기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선은 G2x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바깥에 있는 이중적분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것은 U1 xy 여기는 u2 xy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적분 순서가 z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y를 했고 그 다음에 x 순서대로 적분했습니다. 자, 이제 삼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꿀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입체 영역이 어떤 모양이 생길지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Z를 맨 먼저 적분하고자 한다면 Z축 방향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면에서 나오는 면을 찾아야 돼요.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이고요. 그런 다음에 Z축에 대해서 그런 면을 선택했다면 그러면 그 입체도형을 나머지 문자가 XY밖에 안 남았죠. XY 평면에다 그림자를 비칩니다. XY 평면에 그림자를 비쳤을 때 역시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라면 아무거나 먼저 적분해도 되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한 임의 영역이라면 당연히 x가 상수 범위가 될지 또는 y가 상수 범위가 될지는 몰라도 아무튼 상수 범위와 변수 범위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x가 상수 범위라면 맨 바깥으로 적분해야 되고요. y가 변수 범위라면 먼저 적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는 항상 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선이에요. 그 다음에는 항상 점이에요. 그래서 면, 선, 점 순서로 적분합니다. 아시겠죠? 면, 선, 점 순서로 적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 적분으로 바꿀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안쪽에 있는 변수가 만약에 상수가 아니라면 몰라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상수가 아니라면 몰라도 이와 같이 변수가 아니라면 이 변수는 반드시 바깥에 있는 두 개의 변수 형태로 표시가 돼야 돼요. 두 개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이 안쪽에 있는 이 z를 먼저 적분할 때 구간이 상수간이 아니라 변수간이라면 바깥에 있는 x, y를 다 포함하든지 뭐 y만 포함하든지 아니면 x만 포함하든지 아무튼 바깥에 있는 변수 구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에 게 끝나면 가운데 있는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있는 적분도 만약에 얘가 모두 상수간이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변수간이 들어간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적분 변수가 이렇게 구간이 변수가 된다면 그럼 바깥에 있는 변수로 표시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상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변수가 나온다면 바깥에 있는 변수로 표시해야 돼요. 즉 이 안에 z가 들어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쪽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차츰차츰 바깥에 있는 변수 형태로 표시가 돼 있어야 하나하나 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 하나의 정의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z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를 하고 그 다음에 x를 할지 아니면 다른 변수를 먼저 할지는 이 입체 영역 2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입체 영역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항상 맨 안쪽 면,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위에사를 내려다본 영역 D가 이런 영역이 아니라 이제 다음같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X의 범위가 상수 범위가 아니라 Y의 범위가 상수 범위로 표시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즉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요 왼쪽의 곡선은 X는 이퀄 똑같이 뭐 G1Y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곡선은 이번에는 x는 이퀄 g2y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같은 집합인데 보는 사람마다 이걸 보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영역인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의 결과가 같습니까? 하면 정확하게 같습니다. 중간에 계산 실수가 있지 않았다면 언제나 두 개의 적분의 결과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아까 왼쪽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요 적분을 이렇게 반복 적분을 바꿨던 것처럼 이번에는 오른쪽 영역을 보고서 이 적분을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다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적분을 처음에 z에 대해서 하고 나중에 xy 평면사에서 적분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을 보고서 얘를 다시 계산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맨 안쪽은 일단 앞에서 했던 것처럼 u1 xy부터 u2 xy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f x, y, z 그리고 dz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y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상수 범위니까 맨 마지막에 바깥으로 적분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가운데는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얘를 계산할 때 왼쪽 그림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변수간을 선택하는 방법은 인아웃을 따져야 돼요. 들어가는 선은 노란색, 나오는 선은 파란색이죠. 들어가는 선을 먼저 표시합니다. x 이퀄 g1y예요. 그리고 나오는 선은 x 이퀄 g2y죠. 자, 이렇게 반복 적분을 바꿀 때 역시 얘와 마찬가지로 맨 안쪽은 면이고요. 그 다음에 선 그리고 점이에요. 이해됐죠? 기억하긴 좋아요. 면, 곡면, 곡선, 한 점 이런 식으로 면선점, 점선면이에요. 쉽게 말해서 안쪽에는 면,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점 이렇게 계산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맨 안쪽에 있는 적분, 이 변수에 대한 적분이 만약에 구간이 상수간이 아니라면 바깥에 있는 변수들을 표시해야 되죠. 가운데에도 상수간이 아니었죠. 그럼 바깥에 있는 변수 y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럼 맨 마지막 변수는 당연히 상수로 되어 있어야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삼중적분을 이와 같은 삼중적분을 그래서 만약에 타입 1이 바로 XY 평면에 투영을 시켜서 영역의 그림자를 표현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XY 평면에 투영된 그림자의 모양을 보고서 이렇게 계산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든 답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타입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X의 범위가 상수 범위가 이 왼쪽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지환에서 우리랑 똑같이 했었네요. 책의 기호 표기도 선생님이 표시했던 거랑 동일하게 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Z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Y를 하고 나중에 X를 하면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위에서를 내려다본 영역을 같은 영역인데 이렇게 만약에 Y의 범위가 상수 범위고 X의 범위가 변수 범위로 되어 있다면 X의 범위가 변수 범위로 되어 있다면 이거 H1Y를 썼다면 여기도 H2Y를 썼었겠군요.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쳤네요. 하지만 우리는 H1, H2를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G1, G2로 썼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기호표기의 약속은요. 자, 이제 이렇게 됐다면 당연히 얘도 Z를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변수관이 X가 변수관이었으니까 X를 그 다음에 하고 Y가 상수관이가 맨 마지막에 적분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기호표기 방법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중적분에서도 인아웃을 다 따지면서 계산했었던 것처럼 삼중적분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따지는데요. 하나 특징은 뭐냐면 맨 안쪽에 적분할 때는 면,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선, 맨 바깥에는 점이라는 것, 그 적분의 구간을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입체 영역을 투영을 시키는데 보다시피 YZ 평면에 그림자를 비치니까 그림자 영역 D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YZ 평면에 투영을 시켜서 그림자 영역이 YZ 평면상에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때 우리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인, 아웃을 따져봐야 돼요.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X축에, 이쪽이 X축이에요.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X는 이렇게 갈 때 양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 보고 나오는 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U1YZ보다 크거나 같고 U2YZ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YZ 영역이 D에 속합니다. YZ 영역이 D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보고서 이거 지워볼게요. 얘를 보고서 우리가 주어진 삼중적분을 이중적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 인테그랄 이상에서 fxyz dv를 반복적분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자, 보다시피 d는 여기 보다시피 yz 영역 안에 있는 d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먼저 적분할지는 우리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인아웃을 따져보니까 x가 변수 범위가 됐어요. 자, 들어가는 면은 U1 YZ로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면은 U2 YZ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DA인데요. 요거는 말 그대로 YZ 평면으로 투영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아까 그랬던 거와 비슷하게 여기가 Y, 여기가 Z였더라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영역이 D였더라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Y 값을 상수 범위로 봤다라고 보겠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이미지로 놔볼까요? 여기 C하고 D 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영역이 YZ 평면의 좌표축에 평행한 직사각형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Y를 상수 범위로 봤다면은 당연히 Z가 변수 범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인아웃을 따져볼 거예요. 즉 앞에서 했던 것처럼 Z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을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는 선은 노란색이고 나오는 선은 파란색이라 보겠습니다. 노란색은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그냥 표시하면 돼요. Z는 이퀄 G1Y라 표시를 하고요. 여기는 Z는 이퀄 G2Y라 표시를 해볼까요? 그러면 이 영역 D가 이런 식으로 Y가 상수범위고 그리고 Z가 변수범위로 되어 있다면 얘는 적분을 순서를 다음같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적분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U2 YZ 그리고 F X YZ DX였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보면 Z가 변수범위예요. 그래서 당연히 Z를 먼저 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선은 노란색 G1Y예요.
G1Y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선은 G2Y를 통과해서 나오죠. G2Y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상수 범위예요. C부터 D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 삼중접분은 차곡차곡 변형해서 보니까 면, 선, 점으로 이렇게 반복접분으로 바꿔서 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이런 입체 영역에서의 삼중접분을 반복접분으로 바꾸는 데 사용하는 접분의 그 정의라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순수대로 계산하는 거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이 같은 영역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영역이었지만 여기가 YZ 영역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앞에서 했던 것처럼 RS라 해볼까요? RS고 그 다음에 이제 좌표측의 평행한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들어가는 선은 왼쪽에 노란색, 나오는 선은 오른쪽에 파란색이었더라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엔 Y축의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인아웃을 따져봅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은 그냥 똑같이 할까요? X는 이퀄 우리 아까 책에는 H1 이렇게 썼는데 그럼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H1Z 들어가는 선은 이거고요. 나오는 선은 X가 아니라 여기 Y죠. Y하고 Z 사이의 관계입니다. Y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Y는 H2Z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적분은 이렇게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이 적분 그냥 그대로 썼더라 보겠습니다. 맨 안쪽에 이 적분을 계산한 건 똑같습니다. U1 XZ부터 U1 YZ죠. YZ에서 U2YZ예요. 그리고 FXYZ 그리고 DX를 먼저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Z가 상수범위니까 맨 마지막에 적분되고 Z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R에서부터 S예요. 그 다음에 Y가 그 다음에 이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들어가는 선은 H1Z이고요. 나오는 선은 H2Z입니다. 자, 그래서 면선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변수는 구간은 적분구간이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아니라면 바깥에 있는 변수로 되어 있어야 되고 가운데에도 상수관이 아니라면 바깥에 있는 변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만 잘 유념한다면 적분 순서를 정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입에서의 우리가 입체 영역의 두 번째 타입으로 주어지는 입체 영역의 삼중적분을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입 3를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XZ 평면의 그림자 영역이 투영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방법이에요. XZ 평면에 투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XZ 평면에 투영된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자 영역 D가 XZ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인과 아웃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면은 U1XZ, 나오는 면은 U2XZ라 표시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얘를 다음같이 삼중적분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다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집합 표시는 뭐 따로 하지 않고 직접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입 3번에 대해서 타입 2번에 대해서 적분하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보다시피 Y축을 따라가면서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D는 지금 왼쪽에 있는 평면 XZ 평면상의 그림자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면과 U1XZ 나오는 면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 본다면 물론 이것을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U1XZ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U2XZ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함수 F, X, Y, Z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를 먼저 적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DA입니다. 이제 이걸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엔 XZ 영역이잖아요. 이것도 지워보고 똑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XZ 영역이니까 이번에는 왼쪽에서 바라봅시다. 왼쪽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양의 X축, 양의 Z축으로 보일 테고
영역 D가 이렇게 보였을 때 X의 범위가 상수 범위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Z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보다시피 들어가는 선과 나오는 선이 있죠. 들어가는 선은 이 노란색 곡선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선은 파란색 곡선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들어가는 선을 표시해 볼까요? Z하고 X 사이 관계니까 Z 이퀄 G1X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Z는 이퀄 G2X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반복 족분을 마저 표시해 보도록 하지요. X가 상수범위니까 맨 마지막에 족분합니다. Y가 변수범위니까 G1X에서부터 G1X에서 G2X까지로 족분합니다. G2X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바깥에 족분을 하는 순서가 정해졌어요. Z를 먼저 하고 X를 나중에 했습니다. 이 안쪽은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인테럴 U1XZ 들어가는 면 U2XZ 나오는 면이고요. 그 다음에 DY입니다. DY, DZ, DX 순서로 됐네요. 들어가는 면, 선, 점입니다. 나오는 면, 선, 점이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 D라는 영역을 X를 상수범위, Z를 변수범위로 봤는데 이번에는 여기가 X예요. Z를 상수범위로 보고 그리고 X를 변수범위로 볼 수 있죠. 그럼 X하고 Z 사이의 관계니까 이제 얘네들은 여기가 X, 여기가 X로 표시되어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반복 조건을 바꿀 때 U1XZ로 들어가서 U2XZ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Z가 상수범위니까 맨 마지막에 적분되고요. 그리고 X가 변수범위니까 가운데 적분됩니다. Z가 최소인 값의 범위는 R에서부터 S가 되고요. X가 최소인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선은 X는 이퀄 H1Z예요. 나오는 선은 X 이퀄 H2Z. 여기까지가 됐죠? 자, 얘도 면선점이에요. 그리고 항상 안쪽에 있는 변수는 바깥에 있는 변수 구간을 갖고 있고요. 가운데는 바깥에 있는 변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입체 영역을 직접 그림을 그려봤을 때 좌표축에 평행한 좌표평면에 평행한 직육면체가 아닌 경우라면 이와 같이 그림자 영역을 XY 평면으로 투영시켜서 만드는 첫 번째 형태와 그 다음에 YZ 평면으로 이 칠판 평면 YZ 평면으로 투영시키는 두 번째 경우 그리고 왼쪽 평면 XZ 평면에 투영시키는 세 번째 경우 이와 같이 모두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바꿔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어느 경우를 사용할지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타입 1, 2, 3 어느 경우를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체 도형을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된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3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 보겠습니다. 포물면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z제곱과 평면 y 이퀄 4에 의해서 유계된 경계가 지워진 영역을 E라 했을 때 그 영역 이상에서 이 함수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문장으로 주어졌을 때 이 집합이 어떤 집합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y는 이퀄 x제곱 플러스 z제곱은 이렇게 생기는 원포울면입니다. y는 이퀄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에요. 자, 그리고 y 이퀄 4라는 얘기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라서 y 이퀄 4로 이렇게 싹둑 자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왼쪽에 xz 평면하고 평행하게 되어 있는 이런 평면이 하나 있고요. 이 평면이 바로 y 이퀄 4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로 자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유한한 유계인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E라 하자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건 교재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영역인데요. 이 영역을 이제 우리는 인아웃을 따져야 돼요.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을 따져야 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경우마다 두 가지로 다 바꿔서 표시할 수 있으니까 모두 6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아무거나 막 쓰려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적분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수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2가지로 시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도했던 건 적분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 하지만 상대적으로 두 번째 선택했던 것은 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영역을 다음같이 XY 평면에다 투영시켜 보겠습니다. XY 평면에다 투영시킨다는 얘기는 XY 평면상에서 Z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Y = X의 제곱으로 보이겠죠. 위의 살을 내다보면은 Y = X의 제곱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Y = 4니까 이렇게 Y = 4와 이 곡선은 Y = X의 제곱이에요. XY 평면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XY 평면에 투영을 시켰으니까 그 첫 번째 경우로 보겠다는 얘기네요. 타입 1의 형태로. 그럼 타입 1의 형태라면 Z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었을 때 인, 아웃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면은 얘를 반을 뚝 잘랐으니까 이렇게 생긴 들어가는 면은 밑에다 그리는 게 낫겠군요. 들어가는 면은 이 아래 이렇게 볼록한 면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위에 볼록한 면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 아웃이죠. 인,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면이 인, 윗면이 아웃이에요. 따라서 얘를 바꿔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Z는 이퀄 넘기면 Z의 제곱은 여기 Z의 제곱은 Y-X의 제곱 있잖아요. 넘기면 그래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예요. Y-X의 제곱. 그러니까 들어가는 면 마이너스 루트, 나오는 면은 플러스 루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산을 할 때요. 반복 적분으로 계산하고자 할 때 다음같이 써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 입체 영역에 대해서 뭘 구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요 삼중적분을 계산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트리플 인테그랄 이 상에서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dv를 계산하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정상을 내렸어요.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켜서 본다면은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변수 범위니까 먼저 적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y 마이너스 x 제곱을 뚫고 들어가서 플러스 루트 y 마이너스 x 제곱을 뚫고 나오지요.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z를 먼저 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인아웃을 따져야 되거든요. 인아웃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좌표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를 상수 범위로 보고 어딘가를 변수 범위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식을 잘 관찰해 보면은 Y쪽이 잘려져 있으니까 Y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부터 Y를 상수 범위로 볼까요? Y를 0부터 4까지 간다면은 X가 변수 범위가 돼야 되겠죠. X가 변수 범위가 된다면 인아웃을 따져야 돼요. 들어가는 선은 왼쪽에 노란색 곡선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오른쪽에 파란색 곡선을 통과해서 나오겠군요. 따라서 얘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x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 y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x 이퀄 플러스 루트 y와 같이 됩니다. 인아웃을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루트 y에서부터 플러스 루트 y까지입니다. 자, 이제 영역 2를 이렇게 반복 적분으로는 잘 표시가 됐습니다만은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안에 적분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힘들게 적분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XY 평면만 고집할 필요 없이 이 그림의 모양을 보고서 어느 영역으로 정상을 내리는 것이 더 편한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XY 평면으로 정상을 내리지 말고 XZ 평면으로 투영시켜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바로 Y = 4와 Y = X제곱 플러스 Z 제곱이 만나 생기는 공통 교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공통 교선은 보다시피 그림서로 보면 원이거든요. 둘을 같이 놓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z제곱 이퀄 4가 되니까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퀄 4예요. 다시 말해서 xz 평면상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원이 나와요. 반지름은 2가 되는 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xz 평면에 투영시키는 이 그림자 영역을 보면은 왼쪽에 투영시킨 이 그림자 영역은 중심의 원점에 있고 반지름 2가 되는 원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왼쪽에서 바라볼게요. 왼쪽에서 바라본다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z축이 될 텐데요. 중심의 원점이 있고 반지름 2가 되는 원판 영역으로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자, 그러면 xz 평면으로 그림자를 비친 게 원이니까 우리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극좌표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y축 방향으로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인아웃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아웃을 따질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면은 이 포물면을 뚫고 들어가는군요. 나오는 면은 평면 z, y = 4를 뚫고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졌던 이 접근을 이렇게 세 번째 타입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면은 포물면이죠. x제곱 플러스 z제곱을 뚫고 들어갑니다. 나오는 면은 y = 4를 뚫고 나오죠. 피적분함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적분은 y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에는 y를 먼저 하고요. 바깥의 영역을 이걸 d라 놓겠습니다. d를 이제 da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얘부터 먼저 계산하죠. 아까는 z를 이렇게 접근하면 삼각형을 해야 되는데 되게 복잡했던 문제라면 얘는 그렇지 않네요. y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죠. 그래서 접근기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내보냈고요. 피적분함수 2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종점에서 시점 뺀과 같으니까 4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자, 안에 걸 접근하는 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da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d가 xz 평면상에서 중심이 원점에 있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역 자체가 적분 영역이 원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적분함수에 이런 모양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극좌표 변환을 시켜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우리는 XY 좌표계에서 극좌표 변화를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XZ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대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X는 R 코사인 세타로 Y 대신에 Z를 쓰면 돼요. Z는 R 사인 세타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극좌표 변화를 쓸 수 있습니다. R이 철순값은 0부터 2까지가 되고 세타는 한 바퀴 빙 도니까 0부터 2파이까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z제곱,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제곱이 되죠. 루트 x제곱 더하기 z제곱은 r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배웠습니다. 직교좌표에서 da는 dx, dz가 되지만 여기서는 dx, dz예요. 하지만 극좌표에서는 r 그리고 dr, d세타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걸 적분하는 문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를 적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히 수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얘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근데 요 안에 어디를 봐도 세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구간도 모두 상수범위니까 세타 입장에서 보면 얘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두 개의 적분의 곱으로 표시가 가능하죠.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와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요걸 적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전개해서 적분하죠. R제곱이죠. 4R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 R제곱이니까 R4승입니다. 요거 두 개의 곱과 같습니다. 앞에 거를 계산하니까 2파이가 됐고요. 자, 뒤에 거는 적분 간단하죠. 3분의 4 R의 3승 마이너스 5분의 1 R의 5승이고 R은 0부터 2까지 갑니다. 여기 2파이가 됐습니다. 3분의 2의 3승 8 32 마이너스 5분의 자, 2의 5승이죠. 역시 32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하면 2파이가 있고요. 자, 32 공통하니까 옆으로 묶어내면은
3호 15분에 5에서 3 빼면 2가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럼 이거 그냥 바로 계산해 볼까요? 더 약분 안 되는군요. 그러면 15분에 2는 4, 32에다가 4를 곱했습니다. 2, 4, 8, 3, 4, 12, 128파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체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입체 영역을 타입 1, 타입 2, 타입 3 중에서 어느 영역으로 표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피적분함수의 모양과 그리고 적분 영역을 잘 고민해 본 다음에 가장 최적의 적분 순서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해보기 바라고요. 교재 연습 문제에 보면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삼중적분을 순서를 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 아시겠죠? 맨 안쪽은 그렇게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선과 그리고 선, 그 다음에 점이에요. 면, 선, 점으로 순서를 계산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교재에 보면 그림으로 다 형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타입 1의 형태로 바꿔서 풀려고 했던 것인데요. 적분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 3 형태로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XZ 평면에 투영시켜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